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훈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테이퍼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되면서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지금 테이퍼링이 원래는 내년도 초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빨라지는, 몇 개월 정도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한 이유를 보면 당연히 미국의 고용시장 숫자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고용시장을 보시면은 신규 고용이 94만 3천 명이 나왔고요. 또 그 전달도 실질적인 숫자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업 청구 관련돼서 9월 달에 멈추게 되면 계속해서 이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5.4%까지 떨어졌고요. 향후에는 4%대 숫자도 연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구인 수는 자그마치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경기 회복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작년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숫자를 보고 있으면 4.7%의 임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매 판매라든지 서비스 매출 같은 부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글로벌 확진자 수가 미국을 포함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백신 효과라든지 또한 내년도에 치료약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19가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이어지는 테이퍼링으로 미국 증시에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딱 지금 이 시기가 미국의 증시의 계절적인 타이밍으로서 좀 조정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이게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5.4% 두 달 연속이었고 목표치인 2% 이상인 것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지금 전달 대비 숫자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연간 환산이 거의 6%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4.3% 수준이고 미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절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미국 증시가 8, 9, 10월 달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좀 조정이 있어요. 과거의 예를 들어드리면 197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다 보시면은 8, 9월 달이 채권 수익률은 플러스인데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요, 차트상 보통 여기에 나와 있듯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조정 폭이 5%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월 달부터는 거의 연말까지 굉장히 큰 폭의 빠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 실시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좀 따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후 이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의 시각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은 테이퍼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2008년, 9년에 있었던 테이퍼링 규모에 대비해서 지금은 3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듯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약 한 달 동안의 조정이 7.5% S&P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6.7% 있었지만 네. 그 이후의 상승폭을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2.7%나 올랐고요. S&P 500은 18%나 오릅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빠르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볼 때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도 1946년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은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에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현상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굉장히 크게 치솟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2%에서 2.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 중반 이후까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금리를 건드리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2년 뒤 또는 3년 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실적들이 더 중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뉴스만 가지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고점을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조정이 있을 때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이고요. 예.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돌려보는 적정 매력도라고 하는데 이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 여력을 보면은 뭐 시장마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수 대비해서 낮게는 뭐 5%, 높게는 10% 이상 더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한 또 다른 지수들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고요. 또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거의 20대로 내려왔어요. 이럴 때는 아주 공포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숫자가 80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이 숫자가 10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큰 폭의 조정을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을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네. 향후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자, 중요한 것은 우선은 2, 4분기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들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90% 가까이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나왔죠. 했고 또 순이익 개념으로 계산해 보면 그 서프라이즈의 규모가 네. 17%나 되고요.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또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5%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까지의 실적이 지금까지고요. 결국 3분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괜찮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가져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게 좋겠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 IT 반도체 뭐 30%,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20%, 그리고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15%, 소비재 15%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 현금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저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